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유상증자 권리락일이었습니다.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영상 계속 시청해 오셨던 분들,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뭐냐면은 3월 17일 날 주가가 38,550원인데 지금 애프터마켓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38,150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등락률 5.83%가 올라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서 루닛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3월 18일 날 계좌 열어봤을 때 마이너스 폭이 6% 이상 더 늘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나? 바로 권리락일 날 기준주가 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 이걸 반영해 가지고요 미리 주가를 조정시킵니다. 그래서 기준가가 얼마냐? 36,050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보면은 오늘 지금 38,150원 지금 가격 넣어볼게요. 38,150원 나누기 36,050원 여기에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5.825, 다시 말해서 5.83% 정도, 지금 뭐 38,200원 다시 올라가면 5.96%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기준주가 조정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시는 주가는 이제 이 뒤에 숫자들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준주가가 바뀌는 것을 반영해가지고 수정된 주가로 대부분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주가 보면은 36,097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주가는 조정이 되어서 계속 보시게 될 거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권리락일까지 보유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보유했다가 오늘 3월 18일 날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 매도하셨던 분들, 오늘 날짜가 중요합니다. 3월 18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오늘 기준 주가 조정으로 마이너스 손실이 더 커졌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내가 챙겼느냐 못 챙겼느냐, 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다 신주인수권 증서 챙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입고되기 하루 이틀 전쯤에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알림톡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 내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외국인 자금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차익 거래로 대부분 ETF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모펀드 자금이 또 나갔죠. 이거 왜 그런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권리락일 날 매도해서 신주인수권 증서만 딱 챙겨놓은 이런 단기 매매 전략,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겨놓는 전략,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오늘 사모펀드 순매도 규모는 미미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 그런데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왔다가 커다랗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권리락일이고요. 주가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상증자 때는 더 헷갈리실 거예요. 무상증자 때는 이 폭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냥 반토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폭이 너무 눈에 띄게 말도 안 되게 내가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1차 발행가 산정도 끝났죠. 그리고 권리락일도 지나갔죠.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할까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유상증자 신주청약에 참여할까,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일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스케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정들의 대응 전략은 상단에 보이시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 확정 발행가에 어떻게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확정 발행가의 계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이전에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매년 나오는 보도자료였지만 이번에는 또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루닛이 8년 연속 이 3대 암 학회 중에 하나이죠. 미국 암 연구학회. 여기에 참가해서 연구 초록 6편을 공개하게 되는데 루닛 스코프 활용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루닛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커다란 두 가지의 어떤 제품군이다 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진단해 가지고 암을 조기 발견하는 거, 루닛 인사이트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암 치료제 개발을 같이 하는 거, 이 내용이 바로 루닛 스코프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크고요. 루닛 인사이트에서 벌어들이는 금액 규모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8년 연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한 논문 발표와 연구 성과 발표, 이런 것들은 단번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계속 필요하고요. 8년 동안 계속 참가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언제 나올지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죠. 루닛 측에서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증권신고서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 스코프가 급격히 이 3분기부터 루닛 스코프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거,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근거를 알 수가 없으니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루닛이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 차원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니까 그 내용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억셉트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이어가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미국 암 연구학회, 여기에도 제약사 R&D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서 보겠죠. 그리고 이 학회에서 루닛 입장에서는 영업 미팅보다는 또 훨씬 더 강력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문 발표 계속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루닛이 증권신고서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루닛이 의료기기 시장 관련해 가지고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과점 시장이다. 뭐 이건 당연하죠.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이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이더라도 임상 문헌이 많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들, 연구의 성과들, 논문 발표, 이런 것들이 많아야, 그리고 또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이런 제품들이 선호되고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경쟁의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회에 참석하거나 발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영업의 성과로 이어지기보다는 신뢰 구축을 통해서 여기서 정말 커다란 계약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닛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운영자금으로 쓰이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유상증자만 하면은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가와 시장가 차이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항목으로 자본 계정에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 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상증자도 자동적으로 참여하고, 유상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물량까지도 무상신주를 받게 할 수 있는 유무상증자의 공시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정 발행가에 지금 어느 정도 산출이 될까, 그리고 제가 왜 1차 발행가가 굉장히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영상에서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하지만은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가가 어떤 특정한 기간에 급변동하게 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좀 긴밀하게 대응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확정 발행가액이 예를 들어서 루닛 같은 경우 1차 발행가액인 26,750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000원 그리고 뭐 5만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이건 정규장 종가입니다. 이 정규장 종가 대비해 가지고 확정 발행가 지금 가안으로 계산하면 1차 발행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좀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이 괴리율이 한 30% 정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기준 주가 할인율은 25%로 고정을 해버렸잖아요. 25%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30%가량 차이가 난다. 그리고 더 심해져서 만약에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겨버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확정 발행가에 공시 나오고 주가가 두드려 맞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과거에 정확하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5% 이상 차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주가 급변동이 언제부터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우선은 확정 발행가액 계산하는 그 특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1차 발행가는 나왔죠. 그리고 1차와 2차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청약 예정일인 4월 22일 이전에 5영업일, 그래서 4월 17일부터 4월 14일 이 5영업일 동안의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마지막 날의 종가 종합해서 또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하거든요. 2차 발행가에 28,450원 나옵니다. 28,450원을 1차와 2차 이렇게 두 개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낫죠? 확정 발행가액은 그러면 26,750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과 마지막 날 4월 17일 날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커다랗게 변동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 이 부분은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말고도 이 요새 공시 얘기하면서 이런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문자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요, 어떤 영업자들이 전화 와가지고요 뭘 가입하래요. 이런 식의 연락들밖에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번호 띄워놓고 문자 보내달라 그러면 뭐 주겠다,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100이면 100% 이 영업자들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영상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 포인트가 될 만한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내용들을 간간히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1차 발행가가 26,750원 나왔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좀 더 많이 조달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회사가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요? 이 외국인하고 기관 자금들, 이거 다 ETF 자금이나 펀드 자금,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기금 펀드, 펜션 펀드, 그 다음에 대학 기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부 펀드, 이런 쪽에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돈 넣었다 뺐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외국인이 한 명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런 외국인을 하나의 주체로 생각해가지고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외국인이 만든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냥 헛소리로 치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권사와 자문사를 거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행가를 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주가를 띄워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 뭔가요? 호재 발표하거나 준비했던 재료 발표하는 거, 그 중에 루닛은 해당은 안 되지만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이런 것들 공시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예전에 에코앤드림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간간히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2차 발행가액 계속 높아지면 결국 결정되는 구조는 뭐죠?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겁니다. 낮은 걸 고르는 이런 명령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에서 사용하는 계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걸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기존 주주들 보호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게 어느 정도 가격 차이를 두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맥시마이즈 한다. 최대값을 고르는 겁니다.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것을 먼저 골라요. 고르고 난 다음에 4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종합해가지고요, 평균을 내가지고 주가가 나옵니다. 평균 내가지고 나온 주가에다가 60%를 적용하면 22,799원이에요. 호가 단위로 하면은 22,800원이고요. 만약에 이 주가가 26,750원보다 높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요, 평균적으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5만원,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볼게요. 그래서 이 3거래일 동안 평균적인 주가에 40% 할인 때려서 60%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만약에 3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2차 발행가가 높아져서가 아니에요. 2차 발행가는 5영업일 평균입니다. 이 3영업일을 왜 쓰느냐? 이거는 반대로 유상증자 신주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요,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급등해버려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5만원이에요. 그런데 26,750원으로 확정 발행가, 단편적으로 1차와 2차 중에 낮은 것만 골라가지고 26,750원으로 골라지게 되면은 유상증자 신주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뒤늦게 투자했던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은 청약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자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주가가 산정기간에 너무 급등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높은 걸 고른다. 그래서 평균 25% 정도 차이 나는 것을 계속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계산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2차 발행가가 높아지면 2차 발행가로 결정이 돼가지고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된다. 계산 공식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이 계산의 구조도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착각할 수밖에요. 2차 발행가 산정하는 기간에 그러면 이때 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는 지금 주식 매수를 더 해놔야 되겠다. 이랬다가 확정 발행가액하고 시장의 주가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냥 주가 두드려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산하려면은 이 4월달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미리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3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영업일치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에 대입시켜서 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하고 함께 루닛 투자를 이어나가실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딱 하나만 나오죠.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사칭 채널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채널도 막 사칭 채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사칭 채널을 아예 차단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어떤 채널의 이름으로 등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절대 사칭 채널 없으니까 네이버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거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저희가 이런 유튜브 영상 보고 계속 정보들을 탐구하는 거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루닛 이외에도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담아놓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을 노려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투자 액션이라는 항목으로 저 벤자민이 직접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신규 매수 종목, 매도 의견 종목.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3월 6일 날 오늘의 투자 액션 매도 의견 나간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을 3월 6일 날 매도 의견 드렸고 가격대는 86만 8천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렸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제가 12월 15일 날 매수 의견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투자 액션 방산주 하나 먼저 LIG 넥스원 금일 현 시간 기준 매수 의견 드립니다. 39만원. 오늘 못 사신 분들은 너무 급하지 않게 담아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렸죠. LIG 넥스원이라고 검색하면은
콘텐츠를 매도하기 전까지 20개 올렸어요. 내가 투자한 종목을 계속 이렇게 정보를 받아본다라는 거.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심해서 이 종목의 매수 추천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종목 이외에도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루닛도 그 투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루닛을 수익을 보고 나올 거냐 아니면 손절을 하고 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공지사항 채널 운영 방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저 벤자민의 소개,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운영하는 루카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IR 실무 담당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역할을 했었던 친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써놨는데 실제 투자 수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매도 완료한 종목들만 히스토리를 남겨놨어요. 지금 투자 중인 종목이 총 11개거든요. 이제 내일 매수 의견 드릴 종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12월 15일 매수 의견 드리고 3월 6일 날 매도하고, HD 현대중공업 작년 2월 26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 올해 2월 13일 날 매도 의견 드리고, 편입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HVM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계속 모아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매도했어요. 그래서 138.37%로 엑싯을 한 종목이고요. 여기에 제가 플러스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투자 액션 카테고리를 보시면은요,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이거 조작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활용하셔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구독 버튼이 있는데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저 벤자민과 루카스의 성과와 노력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월 5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이면은요, 여러분들 언론사 구독 2개만 하더라도 5만 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들에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 모니터링 해주나요? 매수 매도 의견 알려주나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에서는 매수 매도 의견,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투자 모니터링으로 계속 컨텐츠 올려드립니다. 저 벤자민과 함께 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고 구독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뢰성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 관련해서 좀 더 문의하실 분들은 이 톡톡 문의하기 있어요. 네이버 톡톡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물건 사고 난 다음에 판매자와 이 소통하게 되는 경우에 이 톡톡 문의하기 버튼 눌러서 하잖아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저 벤자민이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